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무역, 반도체, 희토류, 대만 문제까지 미중 핵심 현안이 총망라될 예정입니다. 네, 양국이 관계 완화 및 완화의 돌파구를 만들고 종전 협상의 해법까지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박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거 이제 뭐 작년 10월 부산의 에이펙 때 예. 양국 정상 그때 회동이 있었고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또 성사된 예. 회담입니다. 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지금 어느 쪽이 약간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유치한 게 아니고요. 예. 대단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네. 작년 부산회담 때 제가 상징적인 표현 하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딜을 원하고 시진핑은 틀을 원한다, 프레임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딜은 주로 보면 단기적인 이제 경제적인 이득, 자기가 원하는 네. 걸 가지려는 예. 것이고 틀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측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현재 국면에서 보게 되면은 단기 딜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틀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보인다는 관측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로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세 효과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미국의 큰 카드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예.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2월 달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관세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카드로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미국이 특히 이란 사태 또 우크라이나 하면서 공급망 부분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측면도 또 있습니다. 이제 이 분야가 중국이 상당히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전체 판세로 봐가지고는 중국이 이제 유리한 측면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세가 유리하다고 해서 결과를 많이 가져간다는 뜻은 결코 예. 아니라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다만 판이 유리하다고 하는 거는 중국이 적어도 의제 설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쥐고 있다. 이 상태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요런 쪽에 의전 같은 걸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지금 방금도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 그게 쭉 나왔습니다만 네. 뭐 암만 밤중이고 하지만 저때 시진핑 부주석이 나갔다고 하는데 시 주석이 직접 나가면 훨씬 더 이 분위기 좋은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가는 거는 양국 외교상 예. 이때까지 이제 국가 최정상이 나가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없었고요. 다만 이번에 공항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우리가 화면에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에 한정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예, 예. 한정 한정. 상무위원은 중국의 이제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그야말로 국가 주석이 바로 버금가는 자리거든요. 네. 중국의 그 실세 7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나갔다는 자체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의전을 많이 배려한 것으로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뭔가 중동 전쟁의 해법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도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또 내심 또 네. 중국이 좀 중재를 해주길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이번에 그 필요 없다고 얘기한 바로 직전에 발언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힘을 네. 보태달라고 했다가 네. 이제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에 필요 없다고 했는데 속 마음이 그렇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도움이 더 절실하고요. 다만 중국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 중국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 중동의 안전을 정말 필요로 해요. 원유 같은 경우 꼭 가져와야 되고 전략적으로도 꼭 필요로 한데 다만 그것이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도 관망적인 관측자, 전략적인 관측자는 이제 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물론 확전의 위협이 있다 그러면 중국도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위험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가면서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중국으로 봐서는 미국의 힘을 빼고 중국은 유리한 국면을 더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여요. 예, 예. 아니 근데 이것도 제가 오늘 대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만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니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서 입국 금지 인사였습니까 그동안에? 예, 제법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같이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이거를 보면 참 정말 중국식 표현이 그대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중국식 외교의 표현입니다. 예.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의원 시절에 예. 이게 상당히 그때부터 기피 대상 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피 대상이 된다는 건 중국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저 루비오 장관이 저 쿠박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중 강경 인사고 아주 강경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떠는 양반이죠. 예. 예. 그래서 의원 시절에는 이제 그것을 상당히 강하게 표출을 해가지고 중국이 딱 그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는데 예. 사실은 국무장관이 되고 나서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 보면 사실은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 표기만 싹 바꿔가지고 루비오. 입국을 예, 하고 그래요? 했는데 이 사실 보면 이제 중국어 명칭으로 보면 발음 똑같지만 성조만 다릅니다. 오. 예,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날 정도로만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이름 한 글자 바꿔가지고 허가를 내줬다는 거는 정상회담이라는 큰 틀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문제는 실용적인 해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고요. 예. 과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국은 이런 방식,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에 대국 그 외교에서는 자주 봤습니다. 예전에 뭐 1971년, 72년 미중 수교 과정에서도 네. 서로 민감한 거는 모른 척하고 예. 또 글로 써놓은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도 하고 하면서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번 건은 뭐 외교 해프닝 뭐 이제 이런 차원보다는 상당히 이제 중국의 전략적인 외교의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5B 카드를 내세웠다는데 예. 이게 앞에 다 B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뭐 보잉 구매, 뭐 쇠고기 비프 구매, 대두 구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카드를 내세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이 카드는 사실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표심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우선 그 5B 가운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등장했던 게 그 농산물 사달라고 하는 게 예. 있었고 또 그다음에 보잉 전투기, 네. 보잉 그 여객기 여객, 이런 거 예.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야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귀국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적을 거둬왔다고 이렇게 국내 선전하기 상당히 좋은데 다만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그 표출 외에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아마 헤드라인 장식 쪽을 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5B라는 워딩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미국 국내 내러티브, 국내 정치의 내러티브 상으로서는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는 예. 이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 앞단부터 미중 간에 물밑 협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를 양국 간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예. 만약에 그걸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양국 관계는 상당히 관리 가능하고 조금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5B라는 이제 참 헤드라인 장식하기 좋은 이제 이런 선물이 나오겠지만 네. 그 뒷면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란 문제, 대만 문제 다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란 문제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여서 예.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특히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가 중국이죠.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 정치까지 시작해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것은 자칫 끼어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전략 의도만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원칙적인 안전 이제 이런 수준에서는 양국이 충분히 얘기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대만 문제는 이 정말 민감한 분야입니다. 건드리기가 쉽지 않고 미국 내에서는 최근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마도 양국은 이번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종전의 입장을 그냥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는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외교가에서는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트럼프가 귀국 후에 괜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오해할 수 있는 신호죠. 그러니까 대만 문제 관련해서 시진핑이 참 좋은 얘기를 했다 하는 이제 이런 신호는 중국의 잘못된 그 오판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또 상당수 미국의 동맹 국가들한테도 그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리스크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상 유지선의 지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근데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연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뭐 몇 시간 만에 미국으로 압송을 해왔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란 전쟁이고요. 그런데 중국이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매장량의 베네수엘라 석유 갖다 썼고 또 중동에서는 이란산 원유를 갖다 또 싼 값에 그것도 뭐 위안화로 결제하면서 뭐 그렇게 해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저렇게 하니까 조금은 중국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보도도 나왔던 게 미국의 루지애나주 LNG 수출 기지에서 한 세 척, LNG선 세 척이 이제 뭐 한 내일부터 해서 한 20일 사이에 텐진항에 도착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제가 봐서는 미국산 LNG가 이제 중국으로 직항 공급되는 이제 첫 사례인 것 같고 예. 첫 사례는 첫 사례는 아니죠.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이거 목줄을 잡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라는 것을 갖다가 미국산을 써야 되고 예. 베네수엘라, 이란께 좀 줄어든다 하는 얘기는. 예, 그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원유의 질도 문제였지만 예. 그보다는 원유의 양이 절대량이 중국으로 봐서는 거의 미미합니다. 아, 그래서 매장량만 많았을 중요성이 뿐이지.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 이란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란 수출 물량의 약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네. 실제 중국이 해외에서 전체 관리하는 도입량에서 보면은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보다는 더 많은 지역에서 지금 그 다변화를 해 오고 있었던 측면이 훨씬 더 크고요. 지금 이제 그 앞으로 그 의미에서 봐야 될 거는 지금 그 사이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중국은 국내도 매장량이 많고 해외도 지금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다 투자를 해서 진출해 있는 분야가 많은데 이것이 많은 국가가 그 사이 좀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점점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중국은 이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걸 막을 그렇겠죠. 겁니다. 뭐 아주 대단히 예.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번 LNG 그 세척이 들어오는 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한순간의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신호를 좋게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나는 이 제도적인 합의를 하는 겁니다. 양국이 도입 물량을 한 차례 두 차례 보내는 게 아니고 제도적 합의. 제도적인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제도적인 합의를 하면은 단타가 아니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얼핏 보면 좀 안정세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도 들고 우리 기업들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미중 관계의 이 협의와 합의는 아무리 크든 작든 떠나가지고 우리한테 공급망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그래서 잘 관측을 해봐야 될 겁니다. 교수님 주식하시죠? 예. 좀 전에 단타라는 말씀을 쓰시길래 LNG선은 몇 척 보내는 거나 단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매일 아침에 이 프로그램을 봐서 그렇습니다. 예, 아유, 또 중국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전략적인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잖아요. 예. 히토류. 어떨까 지금 히토류 지금 유예 1년 연장한 상황이고 좀 기한이 다가온 거죠 거의. 예.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유예를 또 하든지 네. 아니면 완화를 해주는 방법이 완화. 있습니다. 완화라는 거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업체들한테 수출을 하려면 이게 수출 제한 품목으로 묶여져 있어요. 네, 예. 그걸 하려면 정부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네. 라이센스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도 중국이 이제 그런 카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히토류는 미국이 예. 대단히 필요로 한 것이지만 중국으로 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전략적인 카드거든요. 그래서 쉽게 완전히 개방할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또 양측의 무드로 봐서는 좀 주고받고 하는 정도의 약간 완화 가능성은 보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조금 일부 물량을 이제 완화를 해서 풀어준다든지 안정적으로 이제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앞서 저희 중시타임의 패널분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게 뒤에 도열시키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예. 중국 가면서 같이 태우고 가더라고요. 예. 중간에도 태우고 가고. 중간에도 태우고. 중간에. 교수님 보시기에 이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워낙에 중간에 약간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이 정치적 연합은 이어질 것 같고 예. 그동안에 사실 몇 번 이렇게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젠슨왕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안 보여가지고 예. 이게 뭐지 했는데 이번에 또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또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200 그 첨단 칩 같은 경우는 예. 미국 내 강경파 특히 의회 공화당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아주 극구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지 말라고 중국에. 예,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아주 초강력 예. 반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의회 정치권 쪽에 안보 쪽에 이제 분위기를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이게 의도가 된 이제 경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기업도 산업계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그 지금 상황은 전형적으로 안보는 강경, 경제 산업은 교류. 이제 이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젠슨 왕이 가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제 그게 H200이 중국에 이제 반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일부 이 역시도 아주 조그만 긍정적인 신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주목할 만한 유의적인 변화가 나오기에는 미국 내 반대가 너무 크다. 예, 정치적인 반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제 이번에 여러 그 10여 명의 유명 기업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지금 당장에 큰 무슨 선물 보따리가 풀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큰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긍정적인 의미가 예.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이거 뭐 미리 질문지로는 못 드린 겁니다만 지금 다들 AI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뭐 반도체가 없으면 난리가 나서 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저는 암만 생각해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데가
대만과 한국만 이걸 갖다가 이 수혜를 갖다가 누리는 걸 갖다가 저는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그게 불안한데요. 그래서 예. 대만의 이제 TSMC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항상 그 안도를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TSMC는 본부가 글로벌 차원에서 세 개 체제로 가고 있죠. 타이완에 이제 본부가 하나 예. 있고 독일에 또 사실상 본부가 있는 어허. 점이고 일본에 본부가 있는 점이고 이게 상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그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기업, 대만 기업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뭐냐면 미중 관계가 너무 좋아도 걱정이고 또 너무 나빠져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너무 좋아도 걱정이고 나빠도 걱정이고. 예, 너무 좋았을 경우에는 두 나라가 희생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우려가 이제 기업계 사회에서도 계속 있고요. 또 너무 나빠지게 될 경우에는 공급망이 끊겨버리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안정된 큰 문제 없이 가는 게 기업들로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측면이 가장 그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